안녕하세요. 최대일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오피스고요. 이제 제가 리얼터 입장이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냐 투자냐, 집이냐 투자냐, 아니면 그 두 개 다냐. 집을 사실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나는 집에 투자를 해서 훗날 뭐 몇 년, 2년이나 3년, 아니면 좀 길게 5년 요 정도의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맞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포커스는 이제 집이 없는 분들, 이제 집 소유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한테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투자로 생각하냐, 아니면 집을 에센셜이라고 생각하냐. 자, 집은 투자도 될 수 있고요, 또 에센셜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 집이 없는데, 본인이 집이 지금 없는데 집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 조금 좋은 발상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앞서가는 발상일 수도 있어요. 집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집은요, 투자 목적이기 전에 먼저 에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을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집이 없어서 이제 렌트를 계속 사시다가 집을 사시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요런 말들은 다 알잖아요. 저희가 가장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가 있죠. 의식주. 옷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먹는 게 필요합니다, 살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입니다. 의식주. 이제 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요즘에 이제 서울이나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밴쿠버 캐나다인데, 밴쿠버 캐나다도 이제 주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이게 막 서울처럼 메가시티도 아닌데 집값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서울의 지방이랑 비슷한 인구인데, 밴쿠버 특성상 뭐 토론토가 가격이 중심지에 비싼 거는 이해는 하는데, 밴쿠버도 많이 비싼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 옆 동네만 봐도, 캘거리나 에드먼턴만 봐도 집값이 많이 쌉니다, 가격 비교해 보면. 그래서 많이 밴쿠버에 있다가 집 때문에 에드먼턴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집이 진짜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그 밴쿠버는 그렇기 때문에 주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에센셜만 채우려고 집을 사는 것 같진 않아요. 투자의 목적도 같이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몇 년 후에 투자 목적으로 내가 이만큼 수익을 내야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한국이랑 여기랑 조금 다른 게, 한국은 전세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전세를 하고 뭐 오래 살아도 되고, 이렇게 그 돈은 이제 목돈으로 마련하는 거죠. 나갈 때 그거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전세 개념이 한국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전세는 따로 이제 내가 목돈을 마련했으니까 그 사이에 투자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뭐 적금을 붓든지 투자를 좀 해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어쨌든 그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목돈을 마련하려고 투자가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왜냐면 나갈 게, 만약에 그 목돈, 전세가 여러분들이 목돈을 마련했으면 그거 한 타임 쉬고 또 딴 거를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세이빙이죠. 일단은 뭐 이자는 안 묻겠지만 일단 세이빙이죠. 아니면 그 전세를 또 대출로 내는 사람도 계시고, 어쨌든 나갈 때 그 목돈이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목돈을 가지고 또 다른 전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뭐 좀 모아놓은 거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은 보통 전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어느 외국도 다 이제 렌트를 돌립니다. 이제 전세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렌트를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도 조금 살다가 나중에 나갈 때 되면 전세 비용이 올라가듯이 렌트 비용도 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 금리를 채우려고 그래서 그거를 렌트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사시는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왕이면 남의 그러니까 집주인의 부를 계속 축적해 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서 내 거에다가 그냥 렌트비를 내는 식으로 집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밴쿠버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못하냐? 집값이 비쌉니다. 집값이 정말 이게 뭐 에드몬턴이랑 캘거리랑 잠깐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바로 옆 동네에서 집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게요. 왜 싼지나 뭐 이런 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민 오신 분들이 밴쿠버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그러면서 집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저의 입장은 항상 집을 구매하는 게 그래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집을 투자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의식주의 하나의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는 저의 입장은 당연히 의식주가 먼저입니다.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집 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이 하나가 있고 뭐 다른 거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싶으면 그러면 집이 자기가 없는데 그 집을 뭐 내가 2년 3년 후에 뭐 5년 후에 팔아서 2배를 남기고 이런 수익성으로 생각하면은 집은 투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집을 투자로 생각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묶이는 돈이죠. 반면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투자는 뭐가 있죠? 대충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투자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방대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돈을 모으는 것도 세이빙도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으면 좀 돈이 조금 이자가 안 붙으니까 뭐 여기서는 GIC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적금 뭐 이런 거를 하죠. 아니면은 뭐 RRSP도 하고 심지어는 주식도 합니다. 네, 얻다가 이렇게 하고 주식 특히 오늘은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합니까? 투자의 목적은 뭐죠? 그냥 단순히 돈을 굴리려고? 아니면은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근데 또 그 돈을 왜 버는 건가요? 그러면 내 기본소득 외에 왜 다른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뭔가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제일 중요한 차를 사려고 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여행을 가려고 또 그거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짤막짤막하게 아니면 이제 아까 결혼해서 신혼여행 그것도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학비 내가 앞으로 어디를 뭐 대학원을 가거나 뭔가를 아니면 미국을 유학을 가거나 캐나다를 유학을 갈 때 쓸 자본들을 좀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투자를 하는 목적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장기 투자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투자를 내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내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거나 다른 거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의식주 해결이 다 되신 분들, 차도 해결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소득을 얻고 뭐 또 딴 거에 투자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를 이제 뭐 워렌 버핏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중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나열했지만
제가 또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큰 것들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으로만 안 되니까 소득 플러스 뭔가를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뭔가를 하나를 사고 뭔가를 하나를 쓰려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제일 기본적인 세이빙이고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주식으로 조금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데, 주식에서는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너무 잘 되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다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스페셜한 스킬이 필요하고 스페셜한 그런 때가 필요하고 그런 걸로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에서 많이 이득을 보기보다는 똑같거나 아니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주식을 왜 들어갔나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그냥 뭐 투자로 들어간 거죠. 그 투자가 뭐죠? 10년 후에 내가 이만큼을 벌어서 뭘 하려고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을 벌면 그걸 또 다시 투자하려고 그만큼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나요? 제 생각엔 투자를 하는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 말은 집도 있다라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집을 얻고자 하는 거지, 집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또 다른 거를 그러니까 집을 하나의 끝으로 봐야지 과정으로 해가지고 투자 과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 집이 어떤 때는 경기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 집은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주만 사도 되고 뭐 아마존도 비싸긴 하지만 한 주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배당도 어떤 거는 받고. 그치만 집은 그게 아니죠. 집을 투자 가치로 생각했다면은 사실 단시간에 그렇게 단타로 딱 올라가지고 딱 빼고 세금 문제도 있고, 일단은 큰 목돈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단타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 구매는 정말 비춥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얼마짜리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의 집 구매를 투자만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렌트를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좀 잡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이제 하나의 기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은 어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집을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오르면 좋은 거예요. 오르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오르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올랐으면 다른 애들은 안 오를게요. 여기 다른 애들도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사를 가려면은 차액을 결국은 내야 돼요. 이 차액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얘는 2억짜리였는데 내가 2억으로 오르면 얘는 얼마로 오를 거예요? 3억 아니면 4억으로 오르겠죠? 그럼 그 차액은 똑같아요. 결국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올랐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당장 팔아가지고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집은 그냥 집이지. 의식주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집을 뭐 투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신 이거는 필요합니다. 내가 뭐 투자 때문에 지금 집을 못 사고 있다. 뭐 투자가 많아가지고 어디다 묶인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집을 못 사고 있다. 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진짜 투자가 많으니까. 집도 계속, 그러니까 투자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익을 보고 그 회사가 잘 되고 해서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집이랑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들만의 이게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투자가 과정이어야 되는데, 투자가 완전 목적으로 종착점이신 분들은 이 투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돌리고 있어요. 집을 살려면 1억 이상의 목돈이 필요해요. 디파짓으로. 그리고서 또 몰기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익을 남기는데 여기 조금 더 하면 더 날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다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돈이고 내가 다 빼야 되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집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가 하나의 과정 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종착지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집이 좀 있고 나서 요거 하면은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종착이 될 수 있는데, 투자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하나의 또 이윤을 창출하고 이게 되는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걸 아무리 잘해도 이걸 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디베이트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집이 없는데 투자를 잘하고 있고 그 돈을 여기서 큰 목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투자로 계속 그렇게 살 건가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의식주라는 개념에서는 투자는 그 다음이지, 그리고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지, 여기가 의식주가 안 돼 있는데 투자를 잘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교인데, 밥은 굶어요. 근데 나는 와인은 마셔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밥을 굶을지라도 와인은 마셔야 됩니다. 네, 뭔가 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예외스럽다. 뭐 그까지 그런 느낌 아닐까 생각해요. 투자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산다? 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렌트비는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벌어서 렌트비로 다시 또 낼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집이 있어서 그냥 몰기지를 내는 게 낫죠. 그리고 이게 내가 살다가 이게 올라가면 그때 뭐 딴 데 옮기더라도 그때 팔고 딴 데 가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또 이 자산을 정리해서 다른 걸 사면 되거나, 아니면 그때 조금 뭐 다운사이징으로 가가지고 투자에다가 더 비율을 높게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는 적극 찬성.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난 투자 때문에 집을 못 산다, 돈을 못 빼서 저 투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다 일단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왜 하는지, 본인들이 그 투자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으신 분들을 지금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투자를 왜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를 대체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약에 지금, 저는 밴쿠버를 얘기하는데, 밴쿠버에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기가 좀 그래, 좀 뭔가 좀 나랑 안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큰 자산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기보다는, 나는 이제 투자로 있다가 내가 다른데 이제 정착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뭐 에드몬턴이나 캘거리에 정착하면은 그 투자금으로 집을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밴쿠버나 토론토나 뭐 다른 비싼 도시로 가면 또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여기서 번 돈을 다 그냥 오른 주택 그 구입에 다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 벌었지만 하우스 값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번 돈이 다 열로 박힌다,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집은 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집은 내가 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거. 왜 자동차도 리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리스라면은 1년에 마일리지가 정해져 있죠. 뭐 그 정도 커뮤트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 뭐 다시 리스면 상관없지만, 결론적으로 렌트라는 거는 내 게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먼저 의식주기 때문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값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내 거니까, 오르면 너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거에 책임감을 갖는 거죠. 렌트나 이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 속에서 집을 구매하는 거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이제 정착을 어디서 할 건지, 본인의 이제 스타러스에도 하나의 영향이 가는 하나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엄청 큰 목돈이잖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본인이 수익성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 그때 이제
집이 뭐 몇 년 후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렌트를 내가 받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건설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투자 목적으로 가는 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단 첫 집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저의 생각입니다. 오피니언. 집은 일단 첫 집은 본인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지금 투자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다 정리하고 목돈을 만들어야지, 그거에서 수입 있으니까 그거는 묶어놓고 디파짓은 마련한다? 그 디파짓 마련할 동안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가거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먹으신 분들은 그거 아깝더라도 다 정리를 하시고 디파짓으로 무조건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다 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아셨죠? 뭐 제가 투자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식주라는 개념으로 집을 투자로 보는 게, 첫 집은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일단 집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구매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제가 한번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04-789-0046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